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톡홀름 세련망랑한 낭만 투어에 대해 소개해드릴 인솔자 이사원입니다. 앞서 먼저 스톡홀름에 관하여 필요한 물품들이나 그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그 카카오톡이. 먼저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를 사용하고요. 시차는 한국보다 7시간 정도 느립니다. 비자는 90일 무이자 체류가 가능하고 포함 사항에는 여행자 보험하고 입장료 등이 있으며 불포함 사항에는 개인 삽입이나 쇼핑비 등이 있습니다. 현지 화폐로는 크로나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교통으로는 공항 익스프레스, 버스, 전철들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SL이라는 앱을 통해서 24시간권을 구매하여서 전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출발 인원은 저를 포함하지 않은 최소 1명에서 최대 2명이며 공항 미팅 시간은 총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오전 8시에 할 예정입니다. 선택 관광이 3일차에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톡홀름으로 떠나기 위해 항공편을 알아볼 건데요.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117,800원 정도이며 총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6박 8일 일정입니다. 경유는 중간에 베이징에서 한번 하며 가는 소요 시간은 13시간 55분 정도입니다. 먼저 저희가 묵을 호텔 3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박 4일 동안 묵을 킨스 호텔인데요. 킨스 호텔은 3성급 호텔이며 가격은 86만 5,861원으로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룸 유형은 더블룸으로 대형 침대 1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은 호텔은 저희 시티 호스텔이라는 곳인데요. 중앙역하고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2성급이며 가격이 29만 2,868원으로 비싼 편입니다. 조식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룸 유형은 쿼드러플 룸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호텔은 저희 킨스 호텔에서 한 번 더 묵을 예정인데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1박 2일 동안 묵을 예정이며 30만 2,393원으로 조식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룸 유형은 아까 보셨다시피 더블룸입니다. 먼저 1일차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시 20분에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 도착하여서 공항에 있는 익스프레스를 타고 중앙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익스프레스의 가격은 편도로 성인 320크로나입니다. 중앙에 도착하여서 6시부터 6시 반까지 근처에 있는 퀸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짐을 풀고 감리스탄에 있는 싱글버틀이라는 미트볼 맛집에 가서 미트볼을 먹으며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주위에 둘러볼 곳도 있고 산책할 곳도 있어서 산책을 좀 한 뒤에 호텔로 다시 귀가할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기상 후 감리스탄으로 출발을 합니다. 감리스탄에 있는 브런치 카페 펜나에서 식사를 한 뒤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스톡홀름 대성당을 갈 예정입니다. 스톡홀름 대성당은 1300년대부터 종교 및 정치 등의 중심이었으며 안팎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대성당입니다. 입장료는 12,741원으로 총 한 1시간 정도 구경할 예정입니다. 그 후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감리스탄 올드타운에 갈 예정인데요. 이곳은 유적 산책로와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옛 건물들이 위치해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후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스톡홀름 왕궁에 갈 건데요. 스톡홀름 왕궁은 스웨덴의 수도에 있는 스톡홀름의 왕실입니다. 이곳의 지하에는 기념품샵 또한 있어가지고 왕궁에서 구경을 하였다가 지하로 기념품샵 또한 들렸다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도보 18분 거리에 있는 웨스테르말름이라는 실내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둘러보며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10분 후에 스탠펜이라는 재즈바를 갈 예정입니다. 이 스탠펜은 스웨덴에서 좀 유명한 재즈바며 많은 칵테일과 음료들이 있고 재즈 공연 또한 즐기실 수 있으니 좋습니다. 다음으로 8시 40분까지 맛있는 음료들을 먹으면서 즐긴 후 호텔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3일차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일어난 기상 후 근처에 있는 썬더 콘디토리라는 커피가 유명한 카페에 갈 것입니다. 여기는 스웨덴에서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후 25분 거리에 있는 아바 뮤지엄이라는 곳을 갈 건데요. 아바 뮤지엄은 스웨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바라는 그룹이 살아생전에 좀 무대에 올랐던 의상들이나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뮤지엄입니다. 입장료는 37,829원으로 조금 비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 이후 20분 거리에 있는 갈레리아 쇼핑센터에 갈 건데요. 여기는 H&M, 이케아 등의 많은 구경들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물품들이나 구경을 하고 이후 근처에 있는 레바논 음식점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즐긴 후에 선택관광으로 갈 건데요. 선택관광은 둘 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명승지와 산책로로 갈 겁니다. 몬테리우스 박에는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공원으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며 스킨나르빅스 버젯은 야경이 예쁘고 둘러볼 곳이 굉장히 많아서 유명한 명승지입니다. 둘 다 입장료는 딱히 없고 24시간 영업을 해서 대략 1시간 반 정도를 구경 후에 호텔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4일차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각자 준비를 한 후 스톡홀름 중앙역에 가서 짐을 맡깁니다. 그 이후 15분 거리에 있는 바사 박물관으로 갈 건데요. 바사 박물관은 300년 전에 수장된 군함 바사오라는 곳을 통째로 올려서 전시되어 있는 배 모양의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28,027원으로 여기도 조금 비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여기서 대략 1시간 반 정도를 즐긴 후에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스칸센 박물관에 갈 겁니다. 스칸센 박물관은 스웨덴의 전통 가옥과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야외 박물관입니다. 스칸센 박물관에서 입장료 28,363원을 내고 좀 둘러본 후에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로젠달 정원에 갈 겁니다. 로젠달 정원은 유르보르덴 영지에 조성되어 있는 유기농 농장과 정원으로 생각보다 많은 꽃이나 식물들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구경 후에 25분 거리에 있는 디완이라는 페르시아 레스토랑에 갈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디완에서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한 후에 스톡홀름 중앙역에 들려 짐을 챙긴 후 5분 거리에 있는 시티 호스텔 체크인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5일차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각자 또 준비를 한 후에 20분 거리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갈 것입니다. 이 베이커리 카페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하며 많은 빵들이나 베이글, 식빵 등이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그 이후 24분 거리에 있는 스칸센 아쿠아리움을 갈 것입니다. 스칸센 아쿠아리움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원숭이, 파충류 등의 열대 동물들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2128원입니다. 그 이후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스웨덴의 생활 문화들을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는 노르딕 박물관에 가서 대략 1시간 반 정도를 관람할 것입니다. 관람 후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유르보르덴이라는 스웨덴의 작은 섬을 갈 것입니다. 이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기 굉장히 편한 섬입니다. 여기서 대략 1시간 정도를 구경을 한 후에 24분 거리에 있는 베기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벨기아 레스토랑에서는 1인 31,845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술집을 갈 예정입니다. 이 술집은 흑맥주나 생맥주 등이 굉장히 유명한 술집으로 되게 라이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후 호스텔에 가서 좀 일찍 이른 시간이지만 각자 할 것을 하고 시차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쉴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6일차에 호스텔에서 체크아웃을 한 뒤 22분 거리에 있는 현지식 음식점에 갈 예정입니다. 현지식 음식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하고요. 1인당 대략 19,000원 정도 이상이 들 예정입니다. 이후 10분 거리에 있는 스톡홀름 중앙역에 다시 들려 짐을 맡긴 후 12분 거리에 있는 좀 작은 골목길인 모르텐 트로치그 그렌에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좁으면서 굉장히 긴 골목길로 포토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사적인 거리를 갈 건데요. 여기는 기념품 샵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옷가게 뿐만 아니라 많은 상점들이 위치해 있어서 둘러보는데 굉장히 좋은 거리입니다. 이후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노벨상 박물관에 갈 건데요. 노벨상 박물관은 노벨상의 역사들이나 수상자가 만든 제품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이 17,847원입니다. 이후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린 후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에 갈 예정입니다. 음식점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좀 늦은 시간대에 하고요. 그 후에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이리시 펍에 갈 예정입니다. 이 아이리시 펍은 오후 3시부터 오전 1시까지 오픈을 하고 대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즐긴 후 중앙역에 들려 짐을 찾고 도보 11분을 걸어서 호스텔 체크인을 하고 거기서 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일차에는 아침에 일어나 퀸스호텔의 1층에 있는 조식을 즐긴 후에 체크아웃을 하고 31분을 도보와 전철을 타고 알란다 국제공항으로 향할 겁니다. 알란다 국제공항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면세점이나 그 쇼핑들을 한번 한 뒤에 출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인천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인천으로 향할 땐 1시 반에서 11시 20분 도착하는데 1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연은 헬싱키에서 한번 하고 소요 시간은 14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격은 159만 8,194원으로 조금 편도로 비싼 편에 속합니다. 이 스톡홀름 세련낭낭한 낭만 투어의 가격은 총 450만 원으로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스톡홀름의 세련낭낭한 낭만 투어에 대해 소개해드린 이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여행 상품의 나라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여행 상품을 먼저 설명해드리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속하는 나라로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으로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영어와 호주어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국민들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의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더 빠르며 호주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는 달러라고 합니다. 여행 비자로는 전자 여행 허가, 사전 여행 허가를 받을 경우 90일 내무 비자 체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행 상품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행 상품의 이름은
어서와 12월의 여름은 처음이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한국의 12월은 겨울이지만 호주 시드니의 계절은 날씨 뭐냐 뭐죠? 그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한국의 12월은 겨울에 여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져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대상은 20대 중후반이며 테마로는 맛집, 인기, 명소, 그리고 감천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게 이 여행 상품의 포인트입니다. 기간은 12월 2일부터 1월까지이며 여행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 총 6박 7일로 여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12월 2일 날 전날 밤 10시 10분 비행기를 탈 건데요. 미팅 시간은 7시 30분에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 인천공항에서 시드니 공항까지 콴자스 항공을 탈 예정이고요. 최소 출발 인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 포인트로는 숙박은 4성급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쇼핑은 퀸 빅토리아 빌딩과 페디스 마켓 그리고 다양한 쇼핑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물로는 여권과 여름 옷, 돈 그리고 핸드폰 등이 필요합니다. 선택 관광으로는 오페라 하우스 야경 투어를 할 것인데요. 이거를 보지 않은 분들은 호텔에서 쉬거나 자유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포함 내역으로는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 그리고 시티내 4성급 호텔이 있고요. 불포함 내역으로는 호주 비자 비용과 자유 일정 시 드는 금액들은 불포함 사항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12월 2일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예정이고요. 안전사고 유의 사항으로는 최대 1원 보장, 현지 병원 이용 시 영수증과 진단서 확인증이 있어야지 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도난 시 경찰의 확인서가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1일차 코스를 간단하게 보자면 시드니 공항에서 숙소로 간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후 박물관으로 간 다음에 디저트와 카페를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인생샷을 찍은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한 후 오페라 하우스 바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11시쯤에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공항 지하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TA 지하철을 타고 위냐드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바로 위냐드역 앞에 리틀 내셔널 호텔이 있는데요. 4성급 호텔이며 24시간 30 체크인입니다. 체크인은 2시부터이고요. 체크아웃은 10시까지입니다. 가격은 성인 2인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조식은 불포함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밥토디라는 식당을 갈 것인데요. 이 밥토디 식당은 이태리 음식점으로 토마토, 브리타 치즈, 파스타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12시 10분부터 1시 20분까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드니 박물관에 갈 예정인데요. 시드니 박물관은 과대 식민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시드니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2시 55분부터 3시까지 관람할 예정이고요. 최대 관람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드니 박물관 근처에 있는 젤라또 가게를 갈 건데요. 이 젤라또 가게는 호주 브랜드 중 유명하고 젤라또 가게 중 탑2에 든다고 합니다. 메뉴는 이렇게 밑에 있듯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벨기에 초콜릿 카페에 갈 것인데요. 여기는 다양한 디저트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카페 또한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20에서 $40 정도 하며 여기서는 3시 15분부터 3시 50분까지 먹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갈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뭐 내부 투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어나 영어로 내부 투어를 관람하시고 싶은 분들은 추가 비용을 내서 내부 투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1547석의 오페라 극장과 2674석의 음악당을 비롯하여 여러 극장과 전시관, 도서관 등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2분 거리에 있는 포토샵에 가가지고 사진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이듯이 오페라 하우스 극장도 보이고 다양한 시드니 브릿지 다리도 보이기 때문에 포토샷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드니 오페라 바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가격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고요. 메뉴로는 피자와 해물, 그리고 샐러드, 칵테일, 와인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밥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바에서는 6시 40분부터 7시까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2차 코스를 간단히 보자면 식당에 가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요. 빅토리아 빌딩과 카페를 간 뒤 시드니 타워 전망대에 가서 관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즐길 것이고요. 저녁 식사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 플레이스에 가서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식당은 로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식당을 갈 예정인데요. 여기 이 가격은 좀 비싸기 때문에 한 22달러에서 62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식사를 할 예정이며 다양한 치킨, 버거, 그리고 파스타 또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퀸 빅토리아 빌딩에 가서 쇼핑을 한 뒤 그 안에 위치한 카페를 갈 예정인데요. 가격은 5달러에서 13달러 정도를 하며 다양한 커피 메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인 1998년에 구주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지만 지금은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드니 타워 전망대에 갈 것인데요. 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자릿구조의 형태인 타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관람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35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근처에 있는 하이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할 예정인데요. 이곳에는 세인트 메리 성당과 아치볼드 분수가 있기 때문에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시 30분부터 4시까지 구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구경을 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헤이 마켓이라는 상점과 위치한 식당을 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또한 가격이 메뉴만 특정하게 저기에 있는 메뉴만 특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틴 플레이스 마켓으로 갈 건데요. 여기는 이제 썸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대형 트리와 다양한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 8시가 되면은 저기 사진처럼 조명이 켜져서 사진으로 찍기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서는 6시 50분부터 8시 15분까지 자유 여행을 즐기면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일차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아침으로는 간단하게 서브웨이에 가서 간단한 식사를 한 뒤 동물원에 갈 예정이고 점심 식사를 한 후 페리스 마켓을 구경한 뒤에 시드니 대학교에 가서 구경을 한 뒤
다양한 쇼핑샵을 들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엘리자베스 서점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되게 서브웨이가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 여기서 식사를 한 뒤 근처에 있는 동물원을 갈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48입니다. 동물원에서는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구경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국에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치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격도 이렇게 메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으며 다른 메뉴의 가격들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1시 25분부터 12시 25분까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분 거리에 있는 페리스 마켓을 가서 쇼핑을 한 뒤에 카페를 갈 예정인데요. 페리스 마켓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물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보실 만한 추천 마켓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버블티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버블티집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가격은 제일 싼 게 $8.5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20분 거리에 있는 시드니 대학교를 갈 예정인데요. 1805년에 설립된 대학교이며 여기 근처에서 여름에는 다양한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한 2시 25분부터 3시까지 구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근처에는 다양한 쇼핑샵이 많기 때문에 한 2-3가지 정도의 쇼핑샵을 들릴 예정입니다. 각 상품 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쇼핑샵을 관람한 뒤에 서점을 갈 예정인데요. 블렌드 책이 되어 있어서 포장이 블렌드로 되어 있어서 랜덤으로 책을 사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 서점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점에서 2분 거리인 쇼핑샵을 또 들릴 예정인데요. 여기 또한 가격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녁 식사로 이탈리아 브로드라는 식당을 갈 예정인데요. 파스타와 고기 그리고 리조트가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5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살짝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드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뒤 숙소를 가서 체크아웃을 한 뒤 캔버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캔버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카페를 갈 예정이고요. 근처 박물관을 가고 근처 공원을 들린 다음에 레스토랑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아침에 식당을 갈 예정인데요. 여기 또한 일찍 식당이 열기 때문에 8시에 가서 9시까지 식사를 즐길 예정입니다. 캔버라까지는 버스로 1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개는 제가 실수로 똑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저희 말씀을 듣는 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벨리지라는 캔버라 호텔을 갈 예정인데 여기 또한 4석급 호텔로 체크인은 2시부터 11시까지 체크아웃은 11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펄플 레인이라는 카페를 갈 예정인데요. 이 컨셉은 보라 색깔인 컨셉으로 그 호텔 내부가 다 보라 색깔이며 그 메뉴 이름도 퍼플 레인이라는 카페 라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주 국립전쟁기념 박물관에 갈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3시부터 4시까지 관람할 예정이며 그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처에 있는 커먼웰스 공원에 갈 것인데요. 여기 사진과 같이 꽃들이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꽃을 관람하면서 산책을 즐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당을 갈 예정인데요. 여기 또한 이탈리아식의 식당이고요. 5시 25분부터 6시 40분까지 여기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캔버라에서 5일차 소개를 해드리자면 캔버라에서 멜버른까지 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갈 예정이며 식당과 베이글집을 간 뒤 포스트 레인이라는 벽화마을과 페더레이션이라는 광장을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열 케이스 쇼핑을 가서 쇼핑을 할 예정이고 돈코치라는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항을 12월 7일날 멜버른을 가는 공항을 탈 건데요. 비행기를 여기는 한 1시간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스카이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할 예정인데요. 약 2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호텔은 4성급 호텔이며 2인 기준으로 13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식은 포함되지만 저희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만 레스토랑을 갈 예정인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여기서 식사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주에서 유명한 베이글 집을 갈 예정인데요. 오이베이와 플러시 핫 브라운이라는 메뉴가 더 유명하다고 해서 이것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처에 호시어 레인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페더레이션 광장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유리 건물이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3시 30분부터 4시까지 관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로열 아케이드라는 쇼핑몰에 갈 예정인데요. 거기 안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갈 예정이며 멜버른에서 제일 오래된 아케이드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로 다양한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일본식 돈코츠 라면을 즐길 예정입니다. 여기서 대표하는 메뉴로는 시그니처 돈코츠 라면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5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비차 코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가서 식사를 마친 뒤 멜버른 박물관을 간 뒤 다양한 쇼핑샵을 들릴 예정이고요. 디저트 가게를 갔다가 옛날에는 감옥으로 쓰였던 곳을 박물관으로 재개발해가지고 볼 수 있는 박물관을 갈 예정이고요. 레스토랑 갔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는 것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일단 페페로치라는 식당을 갈 예정인데요. 계란 후추밥과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 등이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1시부터 12시까지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멜버른 박물관에 갈 것인데요. 공룡 화석부터 호주 원주민의 벌어진 관련 내용들을 전시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관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쇼핑몰 2곳을 갈 건데요. 쇼핑몰 안에 카페가 들어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면서 카페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마켓을 추천드리는데요. 도자기부터 액세서리, 화분꽃 등이 판매되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호주에서 유명한 베이글집을 갈 것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베이글집과는 다르게 이런 크림치즈와 절임 할리피뇨가 들어있는 크림치즈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8.5달러에서 17.5달러로 가격대가 중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는 감옥이었지만 지금은
감옥의 형태를 구경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던 박물관을 갈 것입니다. 여기는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4시 10분부터 5시까지 구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레스토랑을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마리게타 피자와 파스타가 유명한 식당이고요. 가격은 12달러부터 시작해서 32.9달러라고 합니다.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라서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갈 곳인데요. 여기는 되게 주문이 많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하기 때문에 줄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20분 정도 소요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예정입니다. 7일차는 이제 완전히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데요. 아침 8시 10분 비행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6시 정도에는 항공으로 다 모여주시면 되고요. 1일 경유해서 14시간 5분이 걸리고 가격은 117만 8,896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패키지 가격을 앞에 여기서 쓰지는 못했지만 총 가격은 420만 원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